대한민국 실손보험 가입자 3,800만 명. 실질적인 의료 부담을 줄여주는 실손보험 가입 조건이 올해부터 터무니없이 높아져 소비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기존에는 방문진단 심사를 받지 않았던 20대에게도 혈압이나 혈액, 소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손해보험사 두 곳은 의무 방문진단 나이 기준을 대폭 낮추었고, 한 곳은 실손보험은 물론이고 자동차 보험 가입 요건도 깐깐하게 바꿨다. 이처럼 보험회사가 가입 요건을 바꾼 것은 매해 실손보험으로 인한 적자가 불어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보험사들의 대응이라 해석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제 실손보험 가입자 중 10%도 안 되는 가입자만 혜택을 누리는 기형적인 구조가 현 보험업계의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부담금 상향과 보험금 차등화 등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는 의료계와 보험계 전산망을 연결시켜 이용자가 보다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하여 검토 중에 있다. 보험업계와 소비자 측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기는 데 반해 의료계는 행정부담, 데이터 유출 등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해당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입 문턱이 높아진 실손의료보험,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는데 과연 대안은 무엇일까? 네, 오늘 로인사이드 높아진 실손보험 가입 조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실손의료보험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보험이 아닐까 싶은데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꽤 오랫동안 가입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실손의료보험이 뭔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저희가 정확하게 좀 의미를 짚어보고 싶은데요, 황 변호사님. 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에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입니다. 네. 실손보험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 해서 줄여서들 그렇게 많이 부르시죠. 환자가 병원,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불하는 병원비 중에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최고 90%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네, 굉장히 혜택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실손을 청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최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2018년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미청구 비율이 47.5%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청구 금액이 이제 5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서 적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예. 다음으로는 이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귀찮고 시간이 없다는 게 미청구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네. 실제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필요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런 귀찮고 다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이제 소액의 경우에는 아예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유를 보니까 저도 병원 간 적이 많지는 않은데 실손을 청구해야지 해놓고 못하고 그냥 넘어간 적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5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좀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시간적 여유가 없는 현대인들에게는 병원 가고 또 서류 떼고 신청하고 하는 게 좀 번거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안이 또 발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황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직접 진료비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좀 전송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만약에 그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요양기관의 서류 전송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고 있습니다.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야기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발이 묶이고 있는 느낌인데 왜 이럴까요? 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예. 국민인권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이래로 11년째 지금 현재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아마 제도 도입을 놓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내세웠는데 이에 의료계 입장은 이런 개정안이 거대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또 더 나아가 보험업계가 질병 정보를 의료 상업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역시
국민의 편이라는 명목으로 네. 의료기관의 청구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낮춰 실손보험사들의 배만 불리는 법안이라며 명확하게 이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의료계나 병원, 협회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간소화 개정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보험업계의 손실 때문인데요. 예. 보험업계 측에서는 이렇습니다. 의료계가 과잉 진료를 했다. 그 과잉 진료의 손해로 인하여 우리 보험업계가 손해를 가져왔다라고 예. 하는 점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보험사가 비급여 청구의 실제 진료 내역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병원의 세부 진료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즉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꼭 필요하지 않은 영양주사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의료진의 권유에 의해서 맞았다. 그리고 실비보험을 청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런 과잉 진료 부분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결국 계속되는 의료계의 반발에 또 국회 통과가 무산이 됐는데요. 어떤 제도가 마련될 때 보험업계나 의료계 등의 수지 타산이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봅니다.